근데 제가 볼 때는 요 부분은 못 받아요. 받아요. 못 받아요. 근데 이걸 누가 안 찌르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 안 찌르면 나오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런 건 밝혀지죠. 관리 처분이 잘못됐잖아. 사실 요거 가지고 조합장 님하고도 통화를 좀 했거든요. 통화를 좀 했는데 그 조합장께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에 조합장이 이제 요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부분입니다. 일단은 6개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가 지어지는 최소 24평 60제곱미터 이하짜리가 지금 분양이 뭐 몇 평 몇 평이 되나요? 그걸 알아봐야 되는데 설령 모른다 하더라도 여기가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 정도 되죠? 죄송한데 제가 여기 너무 그거는 제가 하긴 하고요. 조합원 분양가를 예를 들어서 네. 평당 1,000만 원으로 본다 하더라도 24평짜리가 조합원 분양가면 2억 4천은 넘겠죠. 최소로 잡았으니까. 네. 2억 4천이라고 보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상가를 가지고서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들려고 하면 재개발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재개발은 기본적으로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가를 신청하고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뭔가 하면 종전자산의 감정평가액이 여기서 지어지는 가장 작은 면적, 가장 작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그 조합원 분양가보다 높으면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1억 4천 정도가 나왔죠. 1억 4천이 나왔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가를 정확하게 모른다 하니까 가장 낮게 잡았다 하더라도 24평 정도 하면 2억 4천 이상은 되어야지만 이 사람은 아파트를 분양 신청할 수 있는 거거든. 그죠? 그렇지 안 되죠. 아파트 신청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받아줬다는 소리거든. 관리 처분이 났으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분양가를 84A 기준으로 해서 지금 4억 7,300이니까 나누기 34평 해보면 평당 분양가가 여기는 1,400만원 정도 되거든요. 1,400만원 정도면 정확하게 24평이면 최소 분양 단위가 1,400만원에 24평이니까 24 곱하기 1,400 하면 3억 3,600이거든. 그러니까 3억 3천이 넘어야 돼요. 넘어야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가를 가지고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인데 중요한 거는 보통 조합이 분양 자격을 잘 몰라요.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구청에 인가권자가 구청이잖아요. 구청이 그 부분을 검토해서 요건 안 됩니다라고 구청에서 인가를 내줄 때 해야 되는데 구청이 능력이 안 돼요. 구청이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는가 하면 조합에서 분양 자격을 냈던 부분을 구청에서 그대로 인가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 생겼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청에 소송도 많이 들어오고 많이 송사가 되고 안 나갈 게 나가게 되고 나가야 될 게 안 나가고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 도시정비법에 요러요러한 부분을 한국부동산원에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을 해온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청 입장에서는 적어도 책임을 면피를 하기 위해서 조합이 한국 그 부동산원에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을 받아갖고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의 그 항목들이 여러 가지인데 분양의 자격에 대한 대상자에 대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분명히 개정호 구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을 받아갖고 갔을 거란 말이죠. 그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을 받은 결과치를 가지고서 이제 구청에서 인가를 내주는데 중요한 거는 뭔가면 한국 부동산원이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을 할 때 분양 자격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더라고. 예전에도 제가 한국 부동산원의 용역을 좀 받을 뻔했는데 결국은 안 됐는데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문제까지 들어가는가 하면 문제가 생긴 부분을 이제 따지고 들어오는 일반 조합원들이 걸고 들어오거든. 왜냐면 이걸 보세요. 이 사람한테 분양 자격이 만약에 안 갔다 그러면 일반인한테 분양을 해서 그 얻는 이익을 조합원들이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재개발이란 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요거를 긁고 넘어진다고. 그죠? 따지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조합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성실한 관리자로서 주의 업무를 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했던 이런 부분이 배임까지도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보면 요게 이제 문제가 되게 되면 이 사람은 분양 자격을 못 받게 될 겁니다. 관리처분이 났다 하더라도 관리처분 변경이 돼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지금 상가를 가지고서
중요한 거는 상가를 여러 개를 합산을 했어요. 그죠? 상가를 합산을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부산은 조례에 상가를 여러 개의 물건을 감정평가금에 합산을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합산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답이 없죠. 이 사람은 어쨌든 요거를 할 건데 요거를 사줬던 중개사들이 있겠죠. 그죠? 사줬던 공인중개사들이 내가 볼 때는 중개를 잘못한 겁니다. 중개를 잘못하게 됐고 이제 그 중개사의 또 책임도 또 나오게 되는 거죠. 뭐죠? 머리 아파요 이거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일단은 이분한테는 그럼 제가 전달을 할 때 네. 일단 현금 청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어쨌든가 달라고 요구해야 돼.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근데 이걸 누가 안 찌르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 안 찌르면 나오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런 건 밝혀지죠. 관리 처분이 잘못됐잖아. 관리 처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부분 누가 찌르고 안 찌르고를 떠나서 관리 처분이 잘못된 걸 알았잖아. 일단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